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40이 되고 이혼한 지는 꼬박 7년이 되었어요. 전 남편과 아이는 없었고 남편과는 1년은 친구로 1년은 연인으로 지내다 결혼을 했었네요. 그리고 결혼 생활 1년은 그럭저럭 행복했는데요. 따지고 보면 제가 이혼을 하게 만든 장본인은 전 남편이 아닌 전 시어머니셨어요. 번거로우니 그냥 편의상 시어머니라고 부를게요. 시어머니는 성격이 어떤 면에서는 참 활달하고 좋으셨어요. 처음 만난 사람과도 금방 친해질 수 있는 친화력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살던 동네에선 저희 시어머니를 모르면 간첩일 정도로 요즘 말로 인싸셨는데 그에 반면 단점도 있으셨죠.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요. 그건 바로 모든 소문은 저희 시어머니에게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남의 일에 관심이 정말 많으셨는데 심지어 사돈이었던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관심과 오지랖이 넓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교사 출신으로 평소엔 진중하신 편이고 성격도 조용조용하신 편인데 그래서 저희 집은 평일 휴일 할 것 없이 늘 조용한 편이었죠. 두 분은 항상 같이 계셨지만 주로 대화를 하기보다는 책을 읽거나 조용히 차를 마셨는데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서인지 저도 그다지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굳이 따지자면 남자치고 제 전남편이 말이 더 많았죠. 말 잘하는 것도 센스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놈이 그거 하나는 잘 타고났는지 연인이 아닌 친구로 지낼 때에도 그 덕에 호감도가 높긴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처음 뵀을 때 알았죠. 남편의 그런 말 많은 점은 시어머니의 유전자라는 걸요. 저희 시어머니는 1초의 공백도 없이 계속 당신께서 말씀을 하시는 편이셨거든요. 그런 반면 시아버님은 그다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 편은 아니었는데 옆에서 쉴 틈 없이 쫑알쫑알거리는 당신 와이프를 퍽 귀여워하는 눈치셨어요. 나이 차이도 제법 있으셨거든요. 그렇다 보니 상견례 때는 시어머님이 주인공이셨죠. 옆에서 시아버님이 그만 좀 하라고 말릴 정도였는데 그 모습을 저희 친정 부모님은 재밌다며 좋아하셨고 특히 저희 엄마가 시어머님이 재밌으시다며 많이 웃으셨어요. 연령대도 비슷하고 당신한테는 없는 외향적이고 활발한 모습이 좋으셨던 거죠. 그리고 그걸 저희 시어머니도 눈치로 아셨어요. 그래서인지 대충 상견례가 끝난 뒤 저희 시어머님이 저희 엄마에게 친구하자며 먼저 핸드폰 번호를 물어보셨죠.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이왕이면 사돈끼리 친구도 하고 자주 보면 좋지 않겠어요? 우리 나이에는 또래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폰 번호 좀 주세요. 저희 엄마는 이렇게나 초면인 사돈이 훅 하고 들어올 줄 몰랐다는 듯 조금은 당황한 얼굴이셨는데 사돈이라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시어머니 말대로 사돈끼리 친구처럼 잘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에 기꺼이 당신 번호를 저희 시어머니께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는 잠잠했는데 그 뒤부터는 저희 시어머니가 거의 매일 전화를 하셔서 수다를 떤다며 저희 엄마가 웃으면서 말씀하시더군요. 뭐? 매일 전화를 하신다고? 매일 전화해서 할 말이 있어? 그러니까 네 시어머니 되실 분 정말 특이해. 근데 듣고 있으면 또 재밌다. 이번 주 주말엔 밖에서 따로 보자시는데 괜찮겠지? 엄마가 괜찮으면 괜찮겠지. 근데 너무 다른 성격이라 힘들지 않겠어? 에이, 이래봬도 엄마 사회생활 잘하거든? 그리고 네 시어머니 되실 분이니까 친해지면 너한테도 좋을 거 아니야. 엄마, 괜히 나 때문에 그러는 거면 무리하지 않아도 돼. 나는 가끔이지만 우리 어머님이랑 얘기하면 기빨리던데. 그만큼 활달하시니까 그렇지. 그렇다고 막 배려 없고 그러신 분은 아니잖아. 매일 통화한다고 벌써 그렇게 생각하는 사이가 된 거야? 나는 뭐 엄마랑 시어머니가 잘 지내면 좋지. 그때는 단순하게 사돈끼리 잘 지내면 보기도 좋고 나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이젠 동네 아줌마로는 성에 차지 않는 건지
저희 엄마한테 오만 참견을 다하며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셨고 어느 순간부터 저희 엄마는 그걸 받아주기가 힘들어 보였죠. 그리고 그 즈음이 제가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매일 친정 엄마를 보는 게 아니라 잘 몰랐는데 한 번은 저보다 3살 어린 여동생이 보다 못해 전화를 했더라고요. 언니, 내가 정말 어지간해서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요즘 언니네 어머님 좀 선 넘는 것 같아. 엄마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요즘도 우리 어머니가 매일 엄마한테 전화하신대? 전화는 엄마가 바쁘면 안 받으면 그만인데 너무 사사건건 참견을 하시니까 그게 좀 불편한 것 같더라고. 참견을 하신다고? 그게 엄마가 전부터 말했잖아. 퇴직하면 아빠랑 시골에 내려가서 조용히 살고 싶다고. 그런데 언니네 시어머니랑 말하던 중에 그 말이 나왔다나 봐. 근데 언니네 시어머니가 아주 난리도 아니었더라고. 나이 먹으면 도시에 살아야지 왜 시골로 가냐며 시골 사람들 텃세 부려서 힘들다고 잘못 생각한 거라고 훈계를 했나 봐. 아, 또 오지랖을 부리셨구나. 그뿐만이 아니야. 어디서 무슨 정보를 들었는지 시골로 갈 게 아니라 당신이랑 같이 부동산 투자 같은 걸 하자고 조르나 보던데 이건 아니잖아. 친한 사이도 그건 어려운 건데 하물며 사돈끼리 무슨 투자야? 그리고 또 있어. 올해 엄마 아빠 결혼 35주년이라 두 분이 여행 간다고 적금 부은 거 있잖아.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걸 알고 여행지며 가서 뭘 먹어야 한다는 등 자기가 여행 가는 것처럼 참견을 하는데 나라도 부담스럽지. 보다 못한 엄마가 돌려서 불편하다고 말씀은 드린 것 같은데 원래 언니네 시어머니가 눈치가 없는 스타일이야? 못 알아들으신 건지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 하시는 건지 고칠 기미가 없대. 그냥 아는 사이면 상대 안 하면 그만인데 언니네 시어머니까 그럴 수도 없다고. 엄마 요즘 완전 스트레스 받아. 언니가 좀 어떻게 해봐. 엄마도 참 별일이네. 그런 얘기를 우리 시어머니한테 다 했단 말이야? 엄마가 얘기 안 했으면 참견할 것도 없잖아. 그러게 말이야. 나도 그게 이상해서 왜 그랬냐고 뭐라고 했는데 엄마 말이 언니네 시어머니가 참 희한한 능력이 있대. 처음엔 엄마는 듣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도 줄줄 떠들고 있다는 거야. 아빠한테 조심성 없이 왜 그랬냐고 한 소리 들은 것 같고. 아무튼 이래도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언니한테 전화했어. 동생한테 듣기로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를 만나거나 통화를 하시면 꼭 귀신에 홀린 듯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게 된다며 난감해 하셨대요. 평소 엄마의 성격을 잘 아는 저는 엄마가 얼마나 힘드실지 알기에 좋게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저와 저희 엄마의 마음을 오해할까 조금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남편한테 부탁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재는 개편이라고 이 인간이 서운해하더라고요. 장모님이 많이 힘들어하신다고? 우리 엄마는 그냥 친하게 지내자고 그러셨을 텐데 자기가 아무리 좋게 말한다고 해도 우리 엄마가 서운해하지 않을까? 사실 나도 그게 좀 걸리긴 해. 그런데 그렇다고 계속 우리 엄마만 저렇게 힘들게 둘 순 없잖아. 당신 딴에는 돌려서 잘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이 모른 척 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난감하겠어. 오죽하면 소영이가 그런 전화를 하냐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나보다는 아들인 자기가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기분도 덜 상하시고. 에이, 그래도 기분 나쁜 건 나쁜 거지. 자기는 호의였는데 상대가 싫었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야? 자기가 호의였어도 상대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면 그건 호의가 아닌 거야. 그리고 내가 자기한테 말씀드리라고 한 건 내가 하기가 껄끄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나보다는 자기가 말하는 게 덜 민망할 것 같아서 나 배려한 거라고. 그런데 자기가 싫으면 어쩔 수 없지. 알겠어. 내가 말씀드릴게. 왜 또 화를 내? 그냥 나는 중간에서 안타까워서 한 말인데. 알았어. 내가 말씀드릴게. 자기 그런 기분으로 우리 엄마한테 말하면 그거야말로 오해하기 딱 좋겠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는 것처럼 서둘러 대화를 마치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지 엄마한테 실수할까봐 그런 게 아니었나 싶기도 하네요. 아무튼 남편 놈이 잘 이야기를 했는지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용건이 없으면
저희 엄마한테는 전화를 하지 않게 되었어요. 물론 시어머님과 저희 엄마가 만나는 일도 없었죠. 대신 저희 친정 엄마한테는 미안한 부채의식이 자라게 되었는데, 그래서 과일이며 고기며 좋은 먹거리가 있으면 저한테 시댁에 가져다 드리라고 시켰어요. 엄마, 자꾸 이런 거 들으면 어머님이 또 고맙다고 전화하기 시작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냥 하지 마. 엄마 괜히 미안해서 그러지? 그냥 명절 같은 날만 해. 그래도 그렇잖아. 엄마가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성격이면 괜찮은데 당신도 얼마나 민망하셨겠어. 그냥 이거 네가 잘 전해드리고 엄마가 요즘 바쁘다고, 그래서 전화도 잘 안 된다고 말씀드려. 그럼 엄마가 전화 안 받으면 그런가 보다 하시겠지. 대신 엄마가 부재 중 보고 문자 드릴게. 참 힘들게 산다. 나 같으면 그냥 모른 척 할 텐데. 그래도 네 시어머니신데 어떻게 그러니? 네가 중간 역할 잘해. 알겠어. 그럼 이건 전부 시댁에 갖다 드리면 되지? 근데 나는 뭐 없어. 으유, 왜 없겠니? 너희들 건 따로 담아놨다. 어차피 너희는 저녁 때나 들어가서 먹으니까 많이는 필요 없잖아. 어련히 알아서 딸내 챙겼을까봐. 솔직히 고백하자면 시댁에 심부름하는 건 썩 유쾌하지 않았지만 콩고물이 떨어지니 그거 보고 심부름을 했어요. 그 덕에 시어머님도 늘 싱글벙글 하셨고 남편도 맛있는 거 먹는다고 좋아했죠. 이렇게 제 결혼 생활은 앞으로도 별 문제 없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님이 좀 유별나시지만 평소 남편과 지내서인지 저는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친정 부모님이 당신들 노후를 생각해서 지방 쪽에 건물을 매매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안 뒤로 도를 넘는 저희 시어머니의 참았던 참견병이 도지신 게 문제였어요. 처음엔 당신 말로는 사돈도 가족인데 신경이 쓰여서 자기 딴에는 여기저기 알아봤다고 하시는데, 그 작은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저희 부부를 헤어지게 만들었죠.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어이도 없고 화만 나요. 앞서 언급했듯이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은퇴한 뒤에는 시골로 내려가 유유자적한 생활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역시 안정적인 수입이 없으면 생활이 불안하셨겠죠. 그래서 두 분이 생각하신 게 은퇴 전에 좀 무리를 하더라도 건물을 매입해서 건물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은퇴 후 생활을 하시는 거였는데, 부동산 쪽은 잘 알지 못하니 저희 부부와 상의한다는 게 남편을 통해 시댁의 이야기가 흘러 들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예, 내가 우리 재호한테 들었는데 사돈께서 기어이 시골 생활을 하시겠다는 거야? 그리고 사시려면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건물을 사셔야지. 왜 지방에 있는 건물을 사? 똥값 될 게 뻔한데. 그게요,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지내는 곳하고 거리가 있으면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서울은 고사하고 수도권 건물값은 너무 비싸니까요. 그래도 엄마 아빠가 알아본 건물들은 대출 조금 받으면 그럭저럭 매매하실 수 있겠더라고요. 아우, 대출까지 받는다고? 아니, 그 대출은 또 어찌 갚으시려고? 난 그냥 건물은 안 사셨으면 좋겠다. 모쪼록 건물이라는 게 값이 오를 것 같은 걸 사야지. 세상에, 지방에 있는 똥값 건물을 왜 빚을 내서 사? 애당초 은퇴하시고 시골 생활 하시겠다고 생각한 자체가 아니야. 시어머니는 마치 당신 일처럼 안달이 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저는 너무 황당했죠. 저희가 산다는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그러시기로 했다는데 사돈이 이렇게까지 흥분하실 이유는 없잖아요. 물론 어쩌면 의도 자체는 순수한 걱정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나 처음에는요. 하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니 아무리 며느리라고 해도 짜증나는 건 짜증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정색하고 말을 했죠. 어머니, 저희가 그쪽 지방 건물 산다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러시겠죠. 그리고 두 분 다 서울에서 태어나 도시에서만 살아서 젊었을 때부터 노후는 그런 시골에서 보내고 싶어 하셨어요. 게다가 알아보시는 건물들도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너무 시골이 아닌 나름 호재가 있는 동네에 알아보시는 거니까 어머님은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넌 어떻게 자식이 돼서 니네 부모님 일을 그렇게 남일처럼 말하니? 그리고 깡촌이 호재가 있어 봤자지? 아무리 깡촌이라도 사람 사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말처럼 무리해서 사울이나 수도권 건물을 사시는 것도 아니고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잘 알아보고 매물을 보시는 거니까 걱정은 감사하지만 이 이상은 모른 척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모른 척을 하니?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그냥 지금이라도 네가 잘 말씀드려. 시골은 너무 생활하기 불편하고 건물도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냥 현금 있으면 손에 쥐고 살던 데서 사시라고 해. 가만히 있으면 연금도 나오겠다.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니네 부모님은 왜 그런다니? 로망 찾다가 노년에 쪽박 차지. 네? 쪽박을 차다뇨. 어머니, 아무리 걱정이 돼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해도 제 귀에는 좀 불쾌해요. 저희 부모님은 나름 착실하게 당신들 노후를 자식 돈 빌리지 않고 보내시려고 건물까지 보시는 건데. 그리고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 친정 일이니까 어머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쪽박을 차도 어머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일 없을 거니까요. 뭐? 너 지금 그게 시어머니한테 보이는 태도냐? 나야말로 불쾌하다. 알았다. 신경 끄면 되잖아. 이건 뭐 걱정을 해줘도 지랄이야. 시어머니는 제 말에 기분이 나쁘셨는지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그 뒤끝이 참 오래도 갔는데 저를 아주 투명인간 취급하시더라고요. 남편을 통해서 저녁 먹게 집에 오라고 하셔놓고 제 못에 밥 공기와 수저는 놓지도 않으셨어요. 그러자 보다 못한 시아버님이 시어머니께 한 소리 하셨죠. 이봐, 지금 뭐 하는 거야? 새애기 밥은 안 줘? 지는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먹고 싶으면 지가 퍼다가 수저 가지고 와서 먹으면 되지. 내가 며느리밥까지 바쳐야 되나? 뭐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뿔이 났어? 아버님,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제가 오지 않길 바라셨으면 남편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든가. 괜히 시어머니 때문에 저만 꽂아놓은 보리짝처럼 시댁에 있는 내내 불편하기도 했고 저도 사람인지라 서운하다 못해 화가 났죠. 그리고 그 화가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어머니 아들한테로 갔죠. 자기 어머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야? 사람 민망하게. 그러실 거면 그냥 나는 오지 말라고 하시지. 우리 엄마도 지난번 일로 서운하셔서 그러는 거잖아. 그리고 어떻게 자기는 누구 나만 오라고 하냐? 그럼 내가 알겠다고 하고 나만 가? 몰라.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지난번 일도 그래. 쪽박을 차네, 똥값 건물을 사네. 말씀은 어머님이 먼저 함부로 하셨어. 당신은 잘못이 없고 듣다 내가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한 말에 이렇게까지 한단 말이야. 우리 엄마는 어른이잖아. 당신은 아랫사람이고 아랫사람한테 그런 말을 들었으니 자기도 화가 났겠지. 그렇다고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한 것도 아니잖아. 말 나온 김에 자기가 우리 엄마한테 사과드려. 오늘도 보니까 은근히 그거 바라는 것 같던데. 싫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자기네 집이 건물을 사는데 우리 집에서 감나라 배나라 그렇게 살면 쪽박이나 차네. 그런 말 하면 기분이 좋아? 됐다. 별일도 아니구만. 꼭 이렇게 문제를 키워야겠어. 그냥 어른이니까 내키지 않아도 맞춰드릴 수 있잖아. 솔직히 나도 자기가 우리 엄마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 별로야. 뭐? 기분이 별로라고? 그럼 나는 여러분들도 제가 지나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굳이 시어머니께 사과받을 생각은 애당초부터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사과를 드려야 한다는 건 납득할 수 없었죠. 남편은 그게 자기 엄마를 무시하는 거라며 저한테 서운하다고 하는데 제가 정말 가운데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부부 문제로 싸우는 것이 아닌 이런 일로 부부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도 너무 짜증났고요. 기혼자분들은 다 아시죠? 부부싸움은 시시비비를 가리기 이전에 감정 문제가 크다는 거. 남편이 굳이 제 편을 들어주길 바랬던 적은 없었지만 저렇게 말을 하니 저도 여자라 서운했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했네요. 어머니가 하신 것처럼 밥도 안 차렸어요. 저도 유치했죠. 그렇게 해야 남편이 제가 느낀 감정을 비슷하게나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효과가 아주 없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자기가 지나쳤다고 먼저 사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 얼굴 봐서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머님 기분을 풀어드리려고 했는데요. 귀한 휴가까지 내고 시어머님을 모시고 백화점에 갔죠. 저희 시어머니가 원래 그런 로망이 있으셨거든요. 며느리랑 백화점에 가서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는 거요. 물론 전부 제 돈이죠. 그렇다고 그 돈이 아깝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저희 시어머님이 명품백을 덥석덥석 사달라고 하시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말이 많아도 너무 많은 시어머니와 단둘이 오랜 시간 함께 있는 건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어요. 게다가 하시는 말마다 제 기분을 상하게 하는데 이걸 계속 참는 것이 맞나 싶었죠. 너도 알지? 내가 종종 말하는 이씨 아줌마. 글쎄 그 아줌마는 며느리한테 다달이 50만 원씩 개인 용돈을 받는단다. 여편네.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누군 돈 버는 며느리 없나? 별것도 아닌 걸 자랑하고 지랄이더라고. 저는 시어머님의 의도를 모르지 않았어요. 저 말인즉 너도 나한테 다달이 용돈을 달라는 말이었겠죠. 하지만 매달 50만 원을 시어머님 용돈으로 드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남편 용돈도 35만 원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괜히 능청을 떨면서 넘겨버렸어요. 아, 그 아주머니 며느리는 진짜 능력이 좋은가 보네요. 매달 50만 원씩은 진짜 힘든 건데 저도 지금보다 한 몇백 더 벌면 그때는 어머님한테 용돈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시잖아요. 저도 다른 집 며느리처럼 시댁에 지원 받은 것도 없고 신혼집부터 결혼 비용까지 저희 돈으로 해서 전부 빚이라 용돈 드리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뭐? 아니, 넌 말을 해도? 사실 저도 제 친구들 시댁에서 얼마 받았네, 뭐 아파트 증여 받았네 이런 말 들으면 부럽고 속상하거든요. 그렇게 받으면 당연히 시부모님께 얼마씩이라도 드려야죠. 뭐? 아니 그렇다고 뭘 그런 말까지 해. 나는 너한테 돈 달라고 그 말을 한 게 아니다. 얘는 사람을 뭘로 보고? 시어머니는 괜히 자기가 민망하니까 서둘러 화제를 돌리셨어요. 그래도 화제만 돌렸을 뿐 제가 모르는 집들 얘기만 주구장창 하셨죠. 저는 그때 듣는 것도 한계가 있고 차 멀미처럼 말 멀미가 있다는 것도 알았네요. 늦은 점심 먹고 오후 4시쯤 집에 들어왔는데 회사에서 야근했을 때보다 더 피곤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시어머니랑 단둘이 있지 말자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 친정에서 건물을 매입하는 일로 시어머님과 한바탕 한 일은 일단락이 되었는데요. 대신 같이 백화점에 다녀온 뒤로 저와 많이 친해지셨다고 생각하셨는지 하루가 멀다고 전화를 하시거나 아예 전화도 없이 저희 집에 오시는 일이 잦아졌어요. 내가 시장에 갔는데 과일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자고로 여자가 과일을 많이 먹어야 피부도 고와지고 애도 빨리 생기는 건데 넌 앞으로 과일도 예쁜 것만 골라 먹어라. 그래야 자식 인물이 좋지. 네 남편 봐라. 남잔데 피부도 좋고 인물도 좋잖아. 그게 다 내가 이렇게 사소한 것도 신경을 썼기 때문이야. 아, 네, 잘 먹을게요. 그런데 이거 주시려고 오신 거세요? 그래도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왜?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연락까지 미리 해서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도 미리 알았으면 집이라도 좀 치워놓고 먹을 거라도 준비하니까요. 얘는 됐어. 나 그렇게 꽉 막힌 시어머니 아니다. 꽉 막히지 않았다니. 저는 그 말을 듣는데 표정 관리가 힘들었어요. 사실 굳이 따지면 제가 남편보다 대학도 좋은 데 나왔고 회사 연봉도 더 많거든요. 거기에 친정 부모님 직업이나 재력이나 뭐 하나 따져도 저는 남편보다 빠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곧 죽어도 당신 아들이 제일이었고 늘 저한테 자기 아들 잘생겨서 탐내는 집이 많았다며 저더러 남자 하나 잘 골랐다고 아들 부심을 부리셨어요. 그렇다고 거기에 대고 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웃긴 것 같아서 그냥 네 하고 넘겼어요. 일일이 따지는 게 더 피곤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와 달리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에 자기 말에 토를 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눈치였고, 그러면서도 틈틈이 눈치껏 저희 친정 부모님이 어느 지역에 어떤 건물을 눈여겨보고 있는지 진행 사항을 체크하려고 하셨어요. 지난번에 상가 건물로 사실 건지 원룸 건물을 하실 건지 고민한다고 하셨지?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세를 좀 더 받더라도 상가 건물이 나은 것 같다. 원룸은 보증금 까먹고 잠수 타버리면 그만이잖아. 거기에 깡촌인데 사람들이 뭐 많기야 하겠어? 괜히 공실로 갖고 있으면 속만 터지지. 그리고 그 상가 주소 좀 나한테 문자로 찍어줘라. 네? 주소요? 왜요? 이래봬도 내가 발이 넓어. 부동산에 빠삭한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 주소 알려주고 한번 물어보게. 큰 돈은 못 벌더라도 손해는 보지 말아야지. 어머니, 그런 거라면 안 알아보셔도 돼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모님이 이것저것 따지고 공부하시면서 매입하시는 거라 저랑 동생도 신경 안 쓰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알아서 잘 하실 거예요. 이렇게 뭘 몰라서야? 그럼 그렇게 주소 알려주기 싫으면 그래, 그 건물 매입 알아보는 부동산 번호라도 줘.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이름만 땡땡땡땡땡땡 중개라는 것밖에 몰라요. 저는 통화가 길어지면 또 지난번 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3일 정도 지났을 때 저희 엄마한테 전화가 왔죠. 부동산에서 사돈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는 중간에서 사기칠 생각하지 말고 자기 주변에 전문가가 많으니 제대로 된 건물 보여주라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했어요. 저희 엄마도 황당하고 저도 당황스럽고 어떻게 그런 전화를 할 생각을 했는지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날 저녁 퇴근 후 남편한테 말했어요. 아니, 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거야? 자기 건물인가? 좋은 뜻에서 그랬겠지. 요즘 부동산 사기 엄청 많잖아. 오히려 사돈이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일이 더 고마운 거 아닌가? 난 고마울 것 같은데. 뭐? 저는 그때 무슨 외계인이랑 말을 섞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그리고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는 생각만 들었는데 문제는 이후가 더 심각했어요. 그 부동산에 아는 사람들을 죄다 끌고 찾아가 마치 자기가 매매를 하는 듯 저희 친정 부모님께 소개한 건물들을 전부 보여달라고 하셨대요. 이미 그 시점엔 모든 결정이 끝나서 계약서도 쓰고 계약금 전달도 끝이 났는데 부동산 사장님 입장에서는 황당했겠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집에 돌아온 시어머니는 굉장히 화가 난 얼굴로 저희 집에 쳐들어오셔서는 이미 계약 끝났다는 말을 왜 자기한테 하지 않았냐며 노발대발 있는 대로 성질을 내셨어요. 어머니, 진정 좀 하세요. 제가 계약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열을 내세요? 저도 오늘 알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제 허락받고 건물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물며 저한테도 오늘 말씀하셨는데 저희 부모님이 당신 돈으로 건물 사시는데 어머님께도 연락을 했어야 했나요? 뭐야? 이게 정말 사람 두루두루 열받게 하네? 내가 거기 가서 얼마나 개망신을 당했는 줄 알아? 괜히 쪽팔리고 헛걸음만 했잖아. 그러니까요. 왜 거기까지 가셨냐고요. 어머님 건물도 아니잖아요. 어머님이랑 상관도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데요? 저도 이젠 어머님이 왜 그러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정말 말끝마다 나더러 상관없다고 하는데 내가 왜 상관이 없어? 너는 니네 집 장녀잖아. 그러면 네 부모님 재산들이 전부 내 아들한테로 갈 텐데 갖고 있는 돈 까먹는 건 아닌지 이상한 건물 사서 손해보는 건 아닌지 잘 알아봐야지. 거기에 그 부동산 영감탱이한테 들어보니 대출을 뭐 2억이나 받는다고? 세상에나. 그럼 그 대출금은 나중에 누구 앞으로 떨어지는데? 저는 침까지 튀기며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를 보고 그 까만 속을 그제야 알 수 있었어요. 평소 기질대로 오지랖을 부린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저희 부모님이 사는 그 건물이 나중엔 저와 동생을 건너뛰고 자기 아들 것이 된다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열을 내셨던 거예요. 그 2억 대출도 자기 아들 빚이 될까 두려웠던 거죠. 그 건물이 15억 정도 되는 주상복합 상가형 오피스텔인데
2억 대출받는 거면 양반인 것을 시어머니는 그 2억도 엄청 큰 빚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막말로 월세 받은 걸로 대출 원금이랑 이자 갖고도 남는 것을, 그리고 그걸 떠나 그 건물이 자기 아들 것이 된다고 생각한 그 자체가 너무 황당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머리가 어떻게 되지 않는 이상 당신 자식인 저와 동생을 두고 남의 아들한테 재산을 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분 나쁜 티 팍팍 내며 따졌죠. 어머님이 그렇게 저희 부모님 건물 사는 일에 관심이 많았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셨어요? 아니, 저랑 제 동생이 있는데 왜 저희 부모님이 사위한테 건물을 물려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저지만 제 동생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형부가 뭐라고. 어머, 얘 원래 다 그런 거야. 니네 부모님 돌아가시면 상주 될 사람이 누구니? 아들 없으면 원래 그런 거야. 그리고 그런 덩어리 큰 재산 명의를 어떻게 여자 이름으로 해? 다 남편 이름으로 하잖아. 내 주변에서는 다 그렇게 한다. 네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르는 거야. 뭐라고요? 아들 없고 사위 없는 집은 그럼 건물 물려줄 사람도 없겠네요. 그리고 어머님 주변은 다 그렇게 한다고요? 누가요? 누가 그렇게 했는데요? 알려주세요. 저도 한번 물어나 보게. 얘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해? 너 그러다 아주 네 시어머니 잡아먹겠다. 어른이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될 것이지 뭘 따지긴. 그럼 안 따지게 생겼어요. 내 부모 재산이 엉뚱한 사람한테 가는데. 엉뚱한 사람이라니 네 남편이잖아.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누가 봤든. 아니요. 부부라고 해도 이혼하면 남인데. 그리고 어머니 말씀처럼 부부가 일심동체인데 제 명의여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너는 여자잖아. 얘가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내 주변에 너 같은 애는 네가 처음이야. 저도요. 제 주변에 어머니 같은 사람은 어머님이 처음이세요. 도대체 어머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 건데요? 설마 그냥 어머님 욕심에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건 아니고요? 아니면 누가 그랬는지 말씀을 해보세요. 저는 이성의 끈이 나간 듯 시어머니께 눈을 똑바로 뜨고 그 사람이 누구냐며 계속 캐물었어요. 대답 못하시면 거짓말 하시는 걸로 알겠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목소리까지 떠시면서 자기랑 친한 이씨 아줌마를 또 들먹이시더군요. 너도 종종 들어서 알잖아. 우리 동네 이씨 아줌마. 그 집 며느리도 친정에서 장녀야. 그래서 이번에 그 친정 아파트를 자기 아들이 증여받았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뿐인 줄 아니? 내 고향 친구들도 아들 없는 애들은 전부 땅이며 집이며 사위한테 물려준다고 했어. 얘는 내가 할 일이 없이 너한테 거짓말을 하겠니? 아, 그래요? 그럼 우선 그 이씨 아주머니부터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어머니한테 듣기만 했지 실제로 본 적이 없잖아요. 그 집 며느리는 참 벨도 없어. 매달 50만 원씩 시어머니한테 용돈도 주고 자기 친정 아파트도 남편 이름으로 하고. 저도 확인하고 정말이라고 하면 저희 부모님께 건물 나중에 그 옆으로 해달라고 말씀드릴게요.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면서요. 제 동생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할게요. 얘, 너 미쳤니? 눈이 돌았네. 시어머니는 제 말에 당황한 듯 아까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얼굴은 사색이 되어 말까지 더듬기 시작하셨어요. 그때부터 냄새가 나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씨 아줌마 어쩌고 하고 한 말들은 어쩌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몰아붙였죠. 그랬더니 마지못해 시어머니는 이 순간을 모면할 생각으로 대충 어디 즈음에 산다고 애매하게 설명하셨고 저는 같이 가자고 자리에서 일어나 신발을 신었어요. 얘, 너는 애가 왜 이렇게 성미가 급해? 네가 그렇게 쳐들어가면 그 아줌마가 얼마나 놀라겠니? 내가 연락해서 따로 시간을 낼 테니까 좀 기다려라. 싫어요. 그럼 그 사이에 어머님이 그 아줌마랑 말이라도 맞추시면 어떡해요? 저는 지금 당장 확인해야겠어요. 아직 8시도 안 됐네요. 빨리 가요. 저는 싫다고 화장실로 도망가려는 시어머니를 붙잡고 막무가내로 차에 탔어요. 그리고 시어머님 동네에 차를 세웠고 아까 대충 말씀하신 대로 길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결혼 전에는 돈 생기면 배낭여행을 다녀서 대충 들어도 길을 참 잘 찾거든요. 게다가 이 동네는 시댁이 있는 동네니 대충 지리가 훤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몰랐던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제가 길을 잘 찾아가는 것 같아 불안했는지 길에서 자꾸 저를 말리셨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그 이씨 아주머니가 산다는 집을 찾았죠. 그리고 마침내 가장 유력한 집을 찾았어요. 얘, 너 지금 제정신 아니야. 네가 이러면 난 쪽팔려서 여기서 못 산다. 내가 이 동네에서 자그마치 20년을 살았어. 네가 그러면 내가 뭐가 되니? 며느리라는 게 시어머니 체면을 살려주지 못할 망정 이게 뭐냐고. 왜요? 확인할 건 해야죠. 아니시면 어머님, 이젠 다시는 저랑 저희 친정일에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고 각서 써주실 수 있으세요? 어기시면 어머님 사시는 집 제 명의로 해주세요. 뭐야? 내 아들 놔두고 왜 우리가 네 명의로 집을 주니? 싫으시면 저는 끝까지 확인해야겠어요. 어머님이 맞는 건지 아니면 어머님이 거짓말 하시는 건지. 얘는 사람을 아주 정신병자로 만들어. 너 지금 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세게 나가는 거지?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야겠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키우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때 밖이 소란스러워 그런 건지 집에서 한 아주머니가 빼꼼히 문을 열고 나오셨는데요. 저는 그 모습에 손을 번쩍 들었죠. 그러자 그 아주머니가 저희 어머니 얼굴을 보셨는지 나오셔서 대문을 열어주셨어요. 아니, 이 밤에 자기가 무슨 일이야? 집에 무슨 일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계신 어머니 며느리인데요. 밤늦게 죄송하지만 꼭 확인해야 할 일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확인이요? 무슨 확인이요? 아주머니, 장가간 아드님 계신가요? 네, 있어요. 그럼 혹시 그 아드님이 이번에 처가 아파트 물려받으셨어요? 며느님이 장녀라서 사위한테 물려줬다고 어머님한테 들었거든요. 아, 그리고 매달 며느님한테 50만 원씩 용돈도 받고 계세요? 제 질문에 그 아주머니는 황당하다는 듯 저희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그러자 저희 어머니는 울상이 되어서 제발 그만하라며 제 입을 당신 손으로 막아버리셨는데요. 저는 대답을 꼭 들어야 한다고 어머님 손을 뿌리치며 간곡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당최 모르겠네. 근데 내 아들은 처가덕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난 우리 며느리한테 10만 원도 못 받아봤다고. 요즘 지들 살기 힘들다고 허구한 날 전화해서 징징거려서 집에도 오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야, 자긴 자기 며느리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이래?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얘가 괜히 잘못 알고 혼자 설치는 거야. 신경 쓰지 말고 들어가. 미안해. 아니요,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저희 친정이 이번에 지방 쪽에 건물을 사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하도 참견을 하셔서 뭐라고 했더니 아들 없는 친정은 처가재산 사위가 받는 거라며 아주버니 아드님도 그렇게 처갓집 아파트 증여받았다고 하셔서 제가 확인하러 왔어요. 근데 아까 말씀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이 맞죠? 너 정말 이럴 거야? 그 입 안 다물어? 자기야, 딱 보니 자기가 잘못했네. 왜 며느리랑 되지도 않는 억지를 부리면서 싸워? 지난번에 말한 그 건물 얘기구만. 근데 왜 거기에 애꿎은 나랑 내 아들을 팔아? 내가 언제 자기한테 그런 말을 했어? 오히려 처가덕 하나도 못 본다고 신세 타령했지. 좌우간 자기는 그 입이 문제야. 또 헛소문 퍼뜨리고 다닌 거야? 나 이번엔 진짜 안 참아. 지난번엔 우리 남편 바람났다고 사람 속을 뒤집어 놓더니. 아니, 그건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오해한 거라고 설명했잖아. 잘 넘어가 놓고 또 그런다. 좌우간 이번 일은 미안해. 내가 다음에 다 설명할게. 됐어. 나 이제 자기랑은 커피도 안 마실 거고 고스톱도 안 칠 거야. 이건 뭐 이 동네에서 내가 제일 만만하지? 각오해. 나 이번엔 진짜 안 참아. 아줌마는 단단히 화가 난 얼굴로 대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를 원망하듯 쳐다봤는데요. 저도 지지 않았죠. 거짓말로 사람을 가지고 논 건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셨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고 동네에서 개망신까지 당하게 생겼으니 자기는 이제 이 동네 못 산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시는데 황당하게도 이게 다 니년 때문이야.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 건데 너 이제 어떡할 거야? 하며 모든 게 다 저 때문이라고 저를 원망하셨어요. 아니, 그게 왜 저 때문이냐고요.
남의 것에 침 흘리고 탐한 사람 잘못이죠. 나중엔 남편과 시아버님까지도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되셨는데 그때는 시아버님도 너무 화가 나셨는지 자기도 창피해서 여기서 못 산다며 급기야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리시더군요. 시어머님이 그렇게 매달리시는데도 뿌리치며 자기도 지긋지긋하다고 이혼 서류 보낸다고 소리치며 나가셨어요. 그러자 이 남편놈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꼭 이렇게 일을 키워야 속이 시원하냐? 너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하게 생겼잖아. 이게 왜 나 때문이야? 거짓말하고 분에 차지도 않은 욕심부린 니네 엄마 탓이지. 왜? 너도 우리 부모님이 건물 산다고 하니까 내심 기대했냐? 야, 사람을 거지로 하나? 너 말 다 했어? 그래, 다 했다. 거지로 하냐고? 널 거지로 만든 건 내가 아니라 니네 엄마야. 오지랖 넓은 것도 겨우 봐주고 있었더니 언감생심 뭐? 아들도 없는 집 재산은 사위 거라고? 진짜 니네 엄마 야심 무섭다. 야, 그래서 넌 지금 아무 잘못도 없다는 거야? 그렇게 네가 잘났어.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집이 이 꼴이 뭐야? 그러게요. 왜 인생을 그따위로 사셔서 본인 인생을 망치시냐고요.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그 나이 먹도록 잘못 산 본인을 반성하세요. 뭐야? 야, 정소민, 너 말이 심하다. 아무리 우리 엄마가 잘못을 했어도 어떻게 어른을 이렇게 궁지에 모냐? 너도 책임이 있지. 나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하면 무조건 엄마 모시고 살 거야. 너 아주 제대로 시집살이 해봐. 웃겨. 누가 너랑 계속 같이 산대? 모시라면 너 혼자 모셔. 난 너랑 안 살 거니까. 나야말로 무서워서 어디 너랑 살겠니? 최대한 빨리 이혼 서류 작성해서 보낼 테니까 도장이나 찍어. 어차피 우리 애도 없고 결혼 생활도 길지 않았으니까 각자 들고 온 것만 챙기자. 아, 너는 뭐 들고 온 것도 별로 없지? 일단 집은 내가 있으니까. 넌 오늘 중으로 네 짐 가지고 꺼져. 제 말에 남편은 그제야 정신이 돌아왔는지 비굴하게 아니라며 이혼하지 않겠다고 태도를 바꿨어요. 그러자 시어머님이 더 울상이 되었는데 남편놈이 자기도 어쩔 수 없다는 듯 자기 엄마를 보더라고요. 진짜 내가 저런 놈을 남편이라고 한 입을 덮고 살았다니. 저는 꼬랑지를 내리든 말든 저런 놈과는 이혼하겠다고 결심했어요. 합의 이혼이 안 되면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동네의 시어머니에 대한 소문은 일파만파 퍼져서 사돈 건물 날름하려다 아들 이혼당하게 만든 장본인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집 밖에는 나가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다 자업자득이죠. 결국 저희보다 더 빨리 시어머님이 시아버님께 이혼당하셨고 재산 분할 겸 집을 팔아 그 동네를 떠나게 되었는데요. 남편이란 놈은 이젠 자기 가족이랑 연 끊고 대릴사위처럼 살겠다고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애원했지만 제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한번 뚝 하고 정이 떨어지니까 그게 콩깍지였던 건지 다시는 그놈을 쳐다도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라는 여자의 야욕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그런 집구석과는 연을 끊어버리자며 제 이혼을 지지하셨죠. 결국 저는 그놈과 이혼에 성공했어요. 법적으로 이혼은 쉬웠는데 그놈이랑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놈 엄마가 허구한 날 찾아와 사람을 열받게 하니까 접근 금지 신청을 하면서 그놈이랑 진짜 빠이빠이 할 수 있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라는 그 여자는 제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저를 아주 순진하게 봤던 거죠. 세상 어느 며느리가 그런 말에 네 알겠습니다 하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의 사건이 정말 싫지만 고맙기도 해요.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저는 어쩌면 지금도 그 집 며느리로 살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조금이라도 빨리 알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은 아주 홀가분하게 살고 있어요. 결혼이라는 걸 한번 하고 다시 싱글로 돌아오니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지 매일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건물이나 돈이나 그런 게 다 뭐라고. 돈은 그냥 조금 편하게 살게 해주는 수단 아닌가요? 저는 돈이 아닌 이 소중한 시간을 행복하게 사는 것에 의미를 두고 앞으로도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울러
아직은 좀 이르지만 당신들의 두 번째 인생을 계획하고 있는 저희 부모님의 로망도 응원해요. 한 번뿐인 인생,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살아봐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지금에 감사하며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들리는 후문으로는 전 남편은 자기 엄마랑 같이 우울한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재혼하려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부디 여자들이 현명해서 그런 집구석에는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혼한 지 시간이 좀 지나서 지금은 좀 무덤덤해진 면이 많아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제 사연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